자, 제3장 여명 소화 이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1절 여명장 여자의 사주를 보는 장이죠. 자, 보겠습니다. 논부 논자 요안상. 자, 남편을 논하고 자식을 논하고. 자, 남편을 논하고 자식을 논할 때는 요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안상, 편안하고 상스러울 상자죠. 편안하고 상스러운 게 필요하다. 즉 안정되고 조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편의 사주와 자식의 사주, 그러니까 여자의 사주를 보고서 남편과 그다음에 자식을 논할 때는 그게 안정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걸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가 조용하고 평하고 평온하고 온화하고 이런 것은 부도다. 안여자의 도이다. 안여자의 덕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안여자의 도의 장이다. 삼기, 이덕, 허호언. 자, 삼기나 이덕은 빌허, 빌러, 조로 마스머. 그러니까 공허한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헛된 것들이 또 헛되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함지 영마 반추상. 요 상자는 요 상자하고 다르죠? 요거는 상스러울 상자고 요건 자세할 상자예요. 그래서 함지나 영마는 절반, 반만 추론해서 자세하게 살펴라. 절반만 살펴라. 이런 뜻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로 자, 삼기와 이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기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 간무경이 모두 있는 경우 또는 을병정이 모두 있는 경우 임계신이 모두 있는 경우 이것을 천상, 지하, 인중을 갖추어서 교육격으로 본다. 그래서 사주 명조정의 천간에 간무경 요게 있으면 삼기 또는 을병정이 있어도 삼기 그 다음에 임계신이 있어도 모두 삼기로 본다라고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간무경, 을병정, 임계신 여기 있는 게 삼기고 이덕은 뭐냐? 자 보니까 천덕과 월덕기인을 말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어난 달의 일주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인데 정월에는 정화일주가 천덕이 되고 병화일주가 월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각 달별로 정월에서 2월에 쭉 해가지고 그 달별로 천덕이 있고 월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각각 이덕이라고 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월에는 예컨대 신금이 천덕이고 간목일주가 월덕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쭉 12월까지 이렇게 천덕, 월덕 이걸로 나눠진 것을 이덕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여자 명조에서는 남편을 논하고 자식을 논함에 있어서는 사주가 안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자 기가 고요하고 그다음에 평온하고 온화하고 이런 것은 부인의 도이다.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여자에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삼기 간무경, 을병정, 임계신 있는 게 이제 삼기고 이덕은 각 달별로 월덕, 천덕 이거를 두 개를 합친 것을 이덕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각각 뭐냐면 허황되이 말하기 좋아하는 것이고 또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허황되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허망되게 만든 것이고 그리고 함지와 역마는 반만 미루어 살피면 된다. 함지는 뭐냐면 이제 연살을 의미할 거야. 함지를 보면 연살은 도화살, 함지살, 모욕살이라고도 하는데 이 살이 들면 풍류를 즐기고 색을 밝힌다 하여 인기에 관련된 살이다. 아무래도 인기가 있어야 이성에게 인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명 도화살이라고도 하는데 일지를 기준으로 해묘미 세 글자 중에서 어떤 글자가 일지에 있으면 자수가 함지고 인호술이 일지에 있으면 묘가 함지고 즉 함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각 삼합의
첫 글자의 뒷글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묘미 목국이죠. 해 다음에 뭐 해자죠. 그러면 자수가 함지고 인호술은 화국이죠. 그렇죠? 화국인데 인 다음에 뭐예요? 묘죠. 그래서 묘목이 함지고 사유축 합금이죠. 그래서 사 다음에 오죠. 오화가 함지고 신자진 수국이죠. 그럴 때 신 다음에 유죠. 그래서 신지 다음에 유금이 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도화살라고 보면 된다. 함지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보면 이제 역마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봐서 알죠. 역마살도 보시면 자 일지를 기준으로 삼합이 이루어졌을 경우 그 삼합의 병국이 역마살이 된다. 예컨대 일지에 인호술 화국이 있으면 어떤 글자가 일지에 있으면 신금이 역마가 되고 자 화의 병지는 신금이죠. 그래서 역마가 되고 신자진 수국이죠. 수국이면 인목이 역마가 되고 삼합의 병국 그다음에 해묘비 목국이죠. 이럴 때 사화가 역마가 되고 사유축 중에 일지가 있으면 해수가 역마가 된다. 이런 식으로 역마살은 이제 그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현대 그 이제 그 명주 사주 쪽에서는 이제 신살 이론을 많이 부정을 하죠. 그래서 이 극히 소수 이제 앞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이 신살은 많이 무시를 해라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함지라든가 역마살 이런 거는 반만 미루어 살펴라 하니까 살짝 뭐 참고하는 정도만 봐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신살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절반만 보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주를 보겠습니다. 국중 관성 명순 사주 중에 관성이 명확하게 순조로우면 즉 명명백백하게 순조롭게 나타나면 부귀이길 그 남편은 귀하고 길하게 된다. 귀하고 길하게 된다. 그 이치는 자연이라 자연적인 것이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 사주 중에 관성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그게 이제 순하면 그 남편의 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길하게 보는 것은 그러한 이치는 자연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 만약에 관성 태왕 관성이 너무 지나쳐요. 관성이 너무 왕하면 이럴 때는 이 상관 위부 일 때는 상관을 남편으로 본다. 상관을 남편으로 보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관성이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관성이 너무 지나치면 이게 뭐든지 이제 지나치거나 부족하면 그거를 중화시켜 주는 거를 남편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관성을 남편으로 봤는데 그 사주 중에 그거를 중화시켜 주고 그런 경우를 이제 남편으로 보면 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성이 너무 태왕하면 상관을 남편으로 보고 관성이 너무 태미해 너무 미약해요. 그러면 또 이거를 생해주는 건 뭐예요? 재생이죠. 재물이죠. 그래서 재성을 남편으로 본다. 상관이 너무 지나치면 관성이 너무 지나치면 너무 강하면 이걸 누를 수 있는 건 뭐예요? 중화시켜주는 거는 상관이죠. 그러니까 상관을 남편으로 보고 그다음에 관성이 너무 미약하면 이 관의 기운을 생해주는 건 뭐예요? 재성이죠. 그래서 재성을 남편으로 본다. 비견이 너무 왕해요. 비견이 너무 왕한데 자 내 형제들이 너무 힘이 세고 드센데 그럴 때 관이 없어요. 그러면 내 형제들이 제재를 못 받죠. 그럴 때 이때는 상관을 남편으로 본다. 왜냐하면 상관은 뭐 하는 거죠? 왕한 내 비견의 힘들을 빼는 거죠. 아생식이기 때문에 내 기운을 설기시켜 주는 게 식상이나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비견의 힘이 왕할 때는 관이 없으면 이 상관으로 기운을 빼게 해주라. 관이 있으면 관이 남편이 되겠죠. 왜냐하면 관이 비견을 억제를 하니까 그러겠죠. 상관이 너무 상관이 왕하고 재성이 없고 관성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 상관은 이제 관을 극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좀 제재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럼 뭐예요? 인극식이죠. 그래서 인성 즉 인수를 남편으로 본다. 이윈 위부 인성을 남편으로 본다. 그러니까 중화시키는 좋은 역할을 하는 거를 그냥 남편으로 보면 되겠어요.
이 논리대로 한다면 그냥 관성을 무조건 남편으로 볼 게 아니라 사주 중에 그거를 중화시켜주고 정지시켜주는 거를 남편으로 보면 된다라는 논조 같습니다. 만국, 국이 다, 관성이 기만하다, 속이다, 그죠? 일주, 자, 사주에서 관성이 일주를 기만하거나 속이거나 업신여기고 능멸하고 그럴 경우에 뭐를 반기죠? 인수를 반겨요. 그런데 불극신야라. 그렇게 되면 남편이 나를 극을 하지 않는다. 자, 사주 중에 관성이 나를 기만한다. 그럴 경우에 내가 힘이 필요로 해서 인수가 필요한데 인수를 필요로 하게 되면 인수를 기뻐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나를 극을 하지 않는다. 인수를 희신으로 보는 거죠. 희신으로 인수가 있으면 남편이 나를 극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수가 나에게 친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인수는 이제 친정 쪽이니까. 그러면 남편이 너무 나를 극을 하더라도 친정의 힘이 뒷배가 있으면 남편이 나를 함부로 못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성이 나를 업신여기고 능멸할 때 그 희성으로 인수가 있으면 남편이 나를 극을 하지 않는다. 지금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죠. 집안이 자기 친정이 빵빵하면 남편이 자기 무시해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이것도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국, 인수, 이설관성, 지기자. 사주가 인수가 있고 인수로 가득 차고 그 다음에 그 관성의 길을 설기시키죠. 관생인이니까요. 설기시키는 경우는 재성을 기뻐해요. 왜? 재극인. 재성이 인수를 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재물이 있으면 친정이 좀 차갑되기 좀 드세더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이 많으면 그 재성인, 재극인, 재성이 인수를 극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성을 기뻐하는데 재성을 희신으로 쓰는데 그런 경우는 신불극부야라. 이런 경우는 남편을 극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남명 넌자 농기질이 상사. 자, 대체로 남편의 남자명에 있어서 남자의 명조와 더불어서 자식을 논하고 귀함을 논하는 질이 그러한 이치는 비슷하다. 국중 사주 중에 상관, 청현, 상관이 사주 중에 상관이 맑게 나타나 있으면 자귀 이친, 자식이 귀하고 부모에게 친절하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상을 자기의 기운이 설기되는 식상을 자식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상관이 맑게 나타나 있으면 자식이 맑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자식이 귀하고 그 다음에 친근하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모에게 살갑게 대한다. 이 정도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불필연야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 자, 만약에 상관태왕, 그런데 상관이 너무 지나치게 왕하면 자식이 너무 드세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럴 경우는 이인자, 이런 경우는 아까 중화시키는 걸 좋은 걸로 본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 상관이 너무 태왕하면 이를 제어하는 거 뭐예요? 인극식이죠. 인수가 이를 상관을 제압을 하죠. 그럴 경우에 인성을 자식으로 본다. 상관이 너무 약하면 이 상관을 생해주는 게 뭐죠? 아생식이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비견을 자식으로 본다. 그렇죠? 비견은 내 형제지만 나에게 힘을 주기도 하지만 나와 같이 아생식, 또 아와 동일한 것은 비견이죠. 비생식. 그렇죠? 비견이 그 식상을 생해주기 때문에 이럴 때는 비견을 자식으로 본다. 왜?
상관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미하기 때문에. 자, 인수왕이 인수가 왕하고 무상관. 그러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임극시가 하기 때문에 상관이 자식으로 봤다고 그랬어 아까. 그러면 인수가 왕한데 무상관이면 식상이나 상관이 자식이 되는데 자식이 없는 거죠. 그럴 경우는 우리가 사주 명저 중에 자식이 없다 이렇게 논하는 게 아니라 인수가 왕하고 상관이 없을 경우는 뭐예요? 제극인 인성을 눌러주는 거 뭐죠? 재성이죠. 그래서 이 제위 자야라. 그래서 재성을 뭘로 본다? 자식으로 삼는다. 이해하시죠? 제신왕이 자 제신이 왕하고 설 식상자 식상을 설기시킨다. 그럼 식생제로 재성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제성이 왕하고 설 식상자 식상을 설기시키는 경우는 이 비견유자라. 그러면 재성이 너무 왕하죠. 그 다음에 식상이 설계시키니까 식생제로 또 재성이 또 더 생을 해줘요. 그러면 재신이 너무 또 왕해져. 식생제로 가니까 그럴 때 이 재신을 눌러주는 거 뭐예요? 아 극제. 그러죠? 내나 나 형제들만 눌러 있었죠. 이럴 경우는 이 비견 위자야라. 이럴 경우는 비견을 자식으로 본다. 불필 할 필요가 없다. 전 오로지 집착해서 관성이 논부. 자 관성을 남편으로 집착하여 논할 필요가 없다. 오로지 관성만 남편이 된다라고 논할 필요가 없고 전, 집, 상식 이논자. 자 상식, 식신이나 상관이 식상이 자식이 된다라고 자식으로 논할 필요도 없다. 오로지 식상이 자식이라고만 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관성은 남편, 자 식신, 식상은 자식으로 논했는데 꼭 그렇게만 논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요 위에서 보면은 어떤 경우는 뭐 인성을 자식으로 보고 재성을 자식으로도 보고 뭐 남편을 또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논할 필요가 없다. 단 이 안상 순정 위기. 그렇지만 안 편안하고 상스럽고 순하고 정 고요함 이러한 것들은 귀가 된다. 귀하게 된다. 이덕 삼기 아까 이덕은 뭐 천덕 월덕 이렇게 이야기했고 삼기는 뭐 갑무경 그래서 아까 갑무경 그 다음에 을병 아까 했었네. 자 갑무경 그 다음에 을병정 그 다음에 임계신 이런 것들 3개라고 했고요. 자 이런 것들은 불필론 논할 필요가 없다. 함지 영마 종유험. 자 종은 원래 세로 종자인데 비록 뭐뭐 한다 할지라도 역접을 나타내죠. 자 함지나 영마는 종유험. 험이라고 하는 것은 증험. 이제 증빙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증험한 바가 있다 할지라도 총지 결론적으로 우이 이치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불장 길지가 않다. 즉 꼭 맞지가 않다. 그렇죠? 그게 길지 않다. 뭐 길이가 길지 않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이치가 꼭 맞지는 않다. 기중구론 그 중에서 연구하여 논하면 그것들의 내용을 연구해서 논하는 것은 불가불상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불상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자세하게 살펴봐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운 거는 관성과 식상을 꼭 남편과 자식으로만 논하지 말고 그거를 중화시켜 주는 거를 남편이나 자식으로 보아라 라고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길어서 좀 자르겠습니다.